5월 16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5.16 혁명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일부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쿠데타라고 하느냐 혁명이라고 하느냐는 이 법률적 용어는 쿠데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각자 받아들이는 생각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한국의 현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부분을 시도하고 있고요. 혹자 는 평화협정을 시도가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남침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침략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미국이 대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만은 나라가 아닌 채로 중국의 인내에 의존해서 유지되어가는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자, 한국과 북한의 국방력은 매년 30조를 써도 우리가 미국이 없는 상황 하에서 북한을 방어해낼 수 없다라고 한국군 고위 관계자가 국회에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지나 분열, 갈등 수준으로는 북한을 방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요? 한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나 없냐? 저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적정한 어떤 도발과 적정한 점령을 병행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돈을 뜯어내가는 그런 행태를 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당나라 전성기에 때는 힘도 못 쓰던 이방의 오랑캐들이 흉노라든지 돌고리라든지 중국이 힘이 떨어지니까 당나라가 그때는 아예 그냥 이 당나라에다가 조공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보내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중국이 문약한 송나라가 되니까 아예 이방의 북방 민족들이 송을 그냥 아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송이 견디다 못해서 수도를 항주로 옮기면서 남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문화나 역사, 철학은 뛰어났지만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는 능력이 없는 제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청와대 3당 대표 회담에서도 평화협정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안보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겠다. 글쎄, 정보나 판단을 정부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야당과 공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골치 아프니까 아예 그건 입에 올리지도 말자라는 것이 지금 한국의 입장입니다. 자, 곧 조선에서 시작해서 수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된다고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공휴일 한번 만들어봤자 잠깐 반짝하거나 그걸로 다지 임시 공휴일이 밥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 이런 것들이 굴러가겠는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책임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임기말 관리로 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나가고 충북지사를 했던 전형적인 입지전적인 구급에서 시작해서 행시를 해서 다시 이 간부 공무원으로 시작을 한 전 관순 때 전 서울시장을 하고 또 민선으로 이 충북지사를 2번 한 이원종 씨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원종 씨는 만으로 74살, 우리 나이로 75, 6쯤 되는데요. 이분도 고건 씨와 더불어서 행정의 달인으로 거론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책조정수석의 안종범,
경제수석이 같고 경제수석에 이번 총선 공천에서 낙천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임명했고요. 그 다음 혁신위원장은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이재호 의원 등과 가까우면서 대표적인 이 소장파 강성 의원입니다. 이분은 한때 민중당에도 일을 했을 거고요. YS 때 아마 이 YS의 언론팀에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 국회의원에 나선 사람인데요. 이 2007년 대선 때 MB 캠프에 합류했고, 그리고 2008년에 양천에 당선되었고, 이번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했습니다. 나이는 뭐 좀 어리죠. 그런데 어쨌든 비박계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권에 각을 세워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두원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반박 인사죠. 자, 이분은 이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새누리당을 바꾸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예상보다 이 아주 파격적인 인사들로 혁신위원을 채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탈당파 복당, 즉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은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슬그머니 비대위원이 되었습니다. 중진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 다음 날부터 비대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부분을 의결할 중앙위원회나 전국위원회, 이런 부분에 의결도 없이 그냥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추후 결재받는 희한한 버릇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더민주당에서 문재인이 물러나기 전에 김종인을 처음에는 비대위원장도 아니었죠. 선대위원장으로 데려온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앙위원회에서인가 또 그걸 의결을 해줬죠. 그런 과정에서 이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격상되어서 겸임하는 걸로 가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라도 그 동네는 거쳤는데요. 이 동네는 일을 해놓고 절차를 이렇게 밟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비대위원 10명 중에서 정진석, 김광림, 그리고 한기호 의원은 이번에 공천에서 실패를 했죠. 지역구가 통합이 되면서 이 황영철 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빼놓고는 홍문표, 지난번에 사무일 부총장을 하면서 이 황진화 사무총장이 가출할 때 같이 가출했던 사람인데, 지금 황진화 사무총장이 물러났으니까 사무총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세연, 그 다음에 김영우, 이진복, 이혜운, 홍일표, 정운천 해서 비박들로 7명으로 비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청와대는 이렇게 개편을 하고 왜 당은 이렇게 개편을 했을까요? 자, 여당 내부에서는 내각에 대해서는 개편이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번에 야당 대표나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을 부활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무장관 후보의 하마평은 이정현, 이학재, 그 다음에 조윤선, 김재원, 황우여, 이인재 등이 거론되는데,
대통령이 정무장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각의 정치인들 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좀 틀렸죠. 왜? 최경환 의원을 부총리로 의원 배지를 달고 가서 하도록 했고, 또 황우여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부총리 배지를 달고 가서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뭐 이 정치인을 자꾸 내각에 들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적이다, 그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도 정치인이 계속 해왔고 조윤선 그 다음에 김희정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임해서 하던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도 이주영 의원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을 내각에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자리만 바꾸고 정치를 담당하는 정무수석 그리고 이 민정수석은 유임하느냐? 민정수석은 최근에 뭐 어버이연합과 관련해서 일부 구설수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안 바꾸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정무수석은 총선을 대참패하게 했고 총선에 대한 전략에 결정적으로 실패를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안 바뀌느냐라고 봤을 때 정무비서관이 지금 사표를 냈다는데 어떻게 처리했는가 말도 없습니다. 총선 직후에 사표를 냈다는 정무비서관은 KB국민은행 상임 감사행위다 라는 말이 나오고 낙하산이다 시끄럽더니만 청와대는 아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근데 정무수석은, 정무비서관보다 위에 있는 정무수석은 총선이 이렇게 되고도 아직 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임명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기문 대권을 위한 용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 당은 정진석 충남 공주 출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종 비서실장은 중국 제천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용태는 대전 출신입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충북 음성 출신입니다. 음성 제천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청와대나 당의 개편에서 정진석, 이원종이 되고 또 혁신위원장마저 반박의 대명사인 대전 출신을 갖다 놓은 부분은 지금 당과 청와대와 이 부분이 거의 충청 출신으로 완전히 칼날을 바꾸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반기문의 지금 이 부각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냐.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한국에 왔다가 경주에 뭐 행사하고 또 일본에 갔다가 와서 또 30일까지 한국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TK 지역에 주로 이 방문지가 많습니다. TK 지역은 새누리당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이 고향입니다. 자, 이번에 새누리당의 뿌리를 이렇게 휩쓸면서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겠다는 것이 반기문 이 유엔 사무총장의 뜻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청와대와 당이 지금 포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기문 대망론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식되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대권 주자가 성공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인위적으로 이식이 되어서 사실상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이 문재인 지지로 기울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죽도 밥도 아닌 채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수행할 거라 보이는데요.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되니까 김성태 의원은 대표적인 비박으로서 김용태 의원과 나란히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지역도 강서, 양천에가 붙어 있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이 김용태 의원한테 나이가 좀 많죠. 너 처자식은 형이 책임질 거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통해서 이번에 새누리당을 변화시켜라 했다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어제 일요일 날 밤에 비 오는데 김용태 의원과 소주를 한잔 했다고 라디오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본인도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그런 결심으로 혁신위를 하겠다. 그래야만 당이 사는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목소리에 의해서 본인이 휘둘리지 또는 주저앉지 않는 정치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 이런 어떤 새누리당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개혁을 하는 데는 대통령도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총선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데, 자, 그동안 이 대통령을 팔고 다닌 이런 사람들이 당에 있어서 정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친박이 자기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또 합리적인 의심으로 김성태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비박을 대표해서 출마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만만찮은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전에 무슨 공중전화, 한전이 아니라 한국통신의 공중전화 담당하는 이 직원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노총을 거쳐서 그 다음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아마 당권의 지금 뜻을 가지고 최경환 너는 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니까 나오지 마라라는 경고를 김용태 의원의 혁신위원장 취임에 저음에서 비오는 날 한잔하면서 했다고 스스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금 친박은요, 정진석 의원 원내대표 당선, 정진석 비대위원장 경임, 또 혁신위는 비대위와 별도로 구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순탄하게 정해진 각본처럼 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비대위원회 비박을 7명 올리고 또 혁신위원장의 대표적인 이 비박 김용태를 앉힌 걸로 보이는데요. 이왕에 그냥 당을 해소하려면 얼굴 두껍게 눈 딱 감고 해야지, 이렇게 또 모양 갖추려 하다가 아마 앞으로 되게 시끄러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사투리를 쓰는데요, 아주 매우 시끄러워질 거다 이런 것보다 되게 시끄러워질 거다 이런 게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원종 비서실장은 충청 지역 이 모임인 청명회에서 반 총장과 함께 활동해온 멤버다. 이 두 사람은 고향도 바로 그냥 음성제천은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서로가 나이가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갑일 것 같은데 바로 이웃 동네고 또 공직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 총장이 안동, 경주 같이 TK 지역의 대표적인 이 보수적 도시도 방문하고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결국은 TK의 민심을 끌어당겨서 대권으로 가기 위한 행보가 진행이 될 거다. 거기에 맞춰서 청와대 비서실장도 반기문 총장의 친구격인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